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지금 월급을 얼마나 올려주는가 라는 주제로 8% 미치면 실제로 연봉은 삭감되고 있는 거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올해 연봉을 평균 8% 이상 올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연봉이 삭감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 내용을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번에 말씀드릴 영상에서 우리의 연봉 얘기를 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인데 당신이 투자한 기업은 지금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기업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올해 2월달 그래프고요.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 올랐던 거였는데 3월달에는 8.5%였고요. 4월달에는 8.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8%가 넘었어요. 40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주택가격, 에너지, 식품 가격 등이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소비재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본 소비재인 주택, 에너지, 식품 이런 가격들이 올랐다면 그럼 앞으로 다른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다 같이 오르고 결국 인건비까지 올라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지금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가? 지금 당장 검색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 상승된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이 위기 국면을 넘길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 회사는, 그렇지 못한 서비스는, 그렇지 못한 제품은 이 위기 국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회사의 연봉 인상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기업이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 원자재 값과 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지금 월급을 얼마나 올려주고 있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기업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중요한 걸 확인해 봐야 되죠. 뭐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업은 지금 월급을 얼마나 올려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봉을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의 요구대로 연봉을 올려줄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연봉 인상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8%가 아니라 10%대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당시에 하이닉스 8%, LG 8%, 그 다음에 네이버 10%, LG CNS 10% 등 10%, 15%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15% 올렸다고 하네요. 이 모든 움직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은 각 영역에서 시간차를 두고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오태민 작가님의 마중물 논술 책에 보면 희한하게 이와 관련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해도 각 시장들은 현실에 대한 민감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즉 서로 다른 반응 속도로 인해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산시장 전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화폐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시장부터 일단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금과 귀금속 시장이 움직이겠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금이 귀해지죠.
원유도 같은 이유로 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서비스 시장. 정부의 간섭이 적은 서비스부터 오르고 통신이나 정부의 간섭이 높은 고관여 시장들은 가격 인상이 조금 더딜 겁니다. 그 다음은 곡물 시장이죠. 식료품 가격은 정부 통제와 국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없어요. 최근에 치킨값 올린 일 많이 갖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노동시장이에요. 왜냐면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시장이고, 근데 그 가장 경직된 시장에서 연봉이 오르기 시작했다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시장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노동시장, 즉 인건비가 오르면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시 올라요. 무슨 얘기죠? 이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시장의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왜요?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모든 분야는 다 인건비잖아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그냥 요 밑에 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쿡 한번 누르면 그냥 순간 찌부돼가지고 그냥 쥐포되는 겁니다. 갑자기 평온한 삶에서 엄청나게 큰 발바닥에 와가지고 한번 하고 콱 누르는 순간 모든 삶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투자의 영역에서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나 아니면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되어 있어야 되고요. 노동소득의 영역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최소한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연봉 인상률을 회사가 보장해 주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물가 인상률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냥 위에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국내 핵심 대기업들이 몇 퍼센트를 올려주고 있느냐, 이게 물가 인상률입니다. 정확한 물가 인상률이에요. 그게 지금 기사에 보면 8% 정도로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CPI가 몇 퍼센트? 4월 달에 8.3% 나왔다고 그랬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들은 미국 CPI만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8% 밑으로 연봉이 인상됐다. 그러면 회사가 내 연봉을 깎았구나. 또는 회사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